평소 정상 시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17일 현재 시간은 2시 25분을 지나고 있고요. 넷마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자,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단기적으로 좀 변한 것은 없겠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실적이 좀 많이 줄었어요.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들을 좀 보면은, 자, 영업이익이 542억이 나왔었는데 162억까지 70%가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좀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단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넷마블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가지고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지난 금요일에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지만 실적이 좀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IP에 대한 부분들, 그 JNR가 반영이 좀 많이 안 되면서, 그리고 세븐나이츠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조금 더 악화된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나. 넷마블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한 거 아니야. 인건비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흥행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떨어졌을수록 마케팅 비용에 대한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넷마블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8월 11일에. 자,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죠. 마진율이 좀, 인건비, 마케팅 비용이랑 인건비,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마케팅 비용들이 좀 셀 수밖에 없죠. 지하철역 같은 데다가 다 간판 다 걸려져 있고 그런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에비타도 현금 창출 능력인데 이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순이익, 이 기업이 영업활동 흐름표죠. 좀 많이 떨어졌는데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법 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됐다. 하이브, 영업 외 손익으로,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좀 낮다. 영업이익이 근데 그래도 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다.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지분법 이익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익이 좀 생겼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당을 받았는지 뭔가를 좀 하긴 했겠죠. 일단 영업이익이 2.8% 정도 많이 줄었어요. 13%, 10%대 나오면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2%대까지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영업이익이 왜 떨어졌냐? 순이익이 8.4% 정도 되는데 좀 그래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내용들을 보면 일단 JNR가 매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세븐나이츠, 여기 세븐나이츠 2하고 여기 리니지 레볼루션, 세븐나이츠, JNR 7개의 대제, 아직까지 7개의 대제, 신작을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랑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 이게 신작을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출 게임 비중이 이게 더 높은 걸로 봐서는 신작들이 이걸 차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상황들이고, 분기별 영업 비용들을 좀 보면 영업 비용들이 조금 증가됐어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좀 많이 증가됐는데 2분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인건비가 좀 많이 증가됐다. 인건비랑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늘었다. 인건비랑 마케팅 비용이 한 400억, 300억 이상으로, 좀 300억 이상으로 좀 많이 늘어난 상황들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마케팅 비용이랑 인건비랑 좀 포함을 해가지고 실적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이기는 힘들 건데, 이제 인건비는 이제 한번 올린 인건비는 구조조정이 없는 이상에서야 줄이기가 힘들잖아요. 뭐 다른 기업들마다, IT 기업들마다 인건비는 계속 이제 앞으로 올라가기도 할 건데, 마케팅 비용을 너무 안 쓸 수도 없는 비용들이고 참 이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신작에 대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든가 8월 25일 출시라고 하죠. 마블 퓨처 레볼루션, 죄송합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세븐나이츠 2, 이거는 한국에서 출시되어 있는 그런 게임인데 한국, 중국, 베트남 제외한 글로벌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세븐나이츠 2,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있고요.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좀 기대가 되는 게, 세븐나이츠에다가 마블 이게 이름이 돼 있는 게 좀 시리즈물이 여기 있긴 있어요. 비중이 좀 있어요. 비중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매출 비중이 커진 게 글로벌적으로 출시를 해온 게 다른 해외에서 돈을 좀 잘 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8월 25일이니까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거는 이제 하반기라고 하고, 스피넥스예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마블 피처 레볼루션이 좀 반영이 되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스피넥스 게임즈를 인수를 하는데 약 2.5조 원, 이 중에서 4천억 가량은 2조 5천억인데 4천억 가량은 저기 카카오뱅크를 매각을 하면서 자금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좀 올라가던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한 5천억까지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고, 현금 흐름표가 좀 많이 현금 창출이 이게 좀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스피넥스를 먹다가 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죠.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는데 이게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게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 일단 이거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 뭐 그런 것도 좀 반영되다가 일단은 지지구간은 좀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지지구간을 버텨주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카카오뱅크 영업이익 딱 발표를 하고 8월 12일이죠. 11일에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11일에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 실적을 11일에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충격인데, 그리고 툭 떨어졌거든요. 근데 야, 사실 이 상황에서 시장도 너무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겠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오늘은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약간 12만원 부근, 12만 5천원, 12만 2,500원, 약간 좀 바닥이에요. 여기 이 지지구간들을 좀 버텼을 때 이 정도로 수정을 좀 받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모르죠.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마감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기대감들이 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 10월, 11월 저점 부근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데, 여기서 바로 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살짝 좀 이탈을 했다가 여기에서 또 12만원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올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3만 5천원 부근까지 좀 회복을 했다가 여기 추세를 다시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 스피넥스가 호재냐 악재냐, 그런 부분들이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좀 믿긴 해요. 왜냐면은 넷마블이 투자를 괜히 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투자를 좀 잘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스피넥스에 대한 부분들에 자금은 좀 들어가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자금은 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걸로 부채를 빨리 또 상환을 하면서 정상화를 좀 시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한데,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넌센스라고 할게요. 넌센스. 시장이 정답이죠. 지금 이제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원화에 대한 달러로 또 이탈하는, 안전자산으로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금 동향이 좀 파악이 되는데, 공간이 그렇게 남진 않았어요. 많이 있진 않아요. 12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럼 1250원 이 부분까지 간다라는 건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래 이제 2008년도 2004년도 역사적으로 고점들을 보면 1200원입니다. 1200원. 그렇게 공간이 좀 30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좀 그래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려고 한다면 달러가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기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바닥으로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지, 워낙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상황들에서 완전히 추세를 좀 이탈을 한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13만 5천원까지 빨리 회복하는 모습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내가 시장이 좀 어렵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동기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일 여기 이날 종가죠. 이날 13일 종가인 12만 7천원 부근들, 내일 12만 7천원 돌파를 하면서 좀 회복하는 움직임들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대응 잡고 평단 낮추셔가지고 나중에 좀 적정 부근들로 반등이 나왔을 때, 추세적인 반등 흐름을 탔을 때 손실을 좀 만회해서 정리를,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방향성을 가늠을 해서 또 돌파를 할지 조정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대응을 잡아가는,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좀 고민이 되네요. 제가 이걸 살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도 확실하게 명확하진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평소 정상 시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 겁이 나가지고 조금 이제 살짝 위축되긴 하죠. 자, 127,500원, 127,000원 여기 돌파를 하는지 내일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이후에 추세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 조절하신 다음에 비중은 나중에 또 이제 매수한 것만큼은 또 이제 축소를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 대응, 정말 어려운 장인데 대응 잡는 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김현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재가 2,860원, 1차 목표가 2,940원, 현저가 2,720원. 그리고 DB 현재가 1,230원, 1차 목표가 1,260원, 현저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차 목표가 15,250원, 현저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DB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은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은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정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자,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